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1탄. 제가 이 컨텐츠를 예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서동주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1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리즈로 집이 완공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목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은 상태도 아니었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를 어느 한 채널로 이끌었고 거기에 목돈 없이도 뭐 월세 세팅하는 법 약간 이런 식의 비디오들이 뜨기 시작하는 영상들이. 그래서 그걸 하나씩 눌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경매를 통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뭐 반지하라던가 뭐 이런 빌라의 반지하라던가 이런 걸 사서 월세 세팅을 깔끔하게 고친 다음에 해놓으면은 어쨌든 노후에는 뭔가 잔돈 같은 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게 비단 꼭 엄청난 큰 목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럭키한 경우지만 그분은, 그 비디오 영상의 주인은 뭔가 1,000만 원 가지고 막 세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갖지 않았지? 사실 뭐 1,000만 원은 정말 모으면은 금방 또 모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막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수업을 좀 제대로 들어야겠더라고요. 이게 경매라는 게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수업이 뭐 1, 2, 3, 4, 5, 6 이렇게 좀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강의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였는데 아마 뭐 유근용 쌤이라고, 용쌤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와, 세상에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투자의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제가 살 집을 사고 싶었어요. 진짜 찐으로 제가 사는 집. 미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단독주택에 사는데 그런 단독주택에 사는 삶을 늘 저는 추구해왔어요. 그게 제 성향에도 되게 맞고 되게 독립적인 공간이고 정말 찐으로 내 공간이고 내 스타일로 꾸밀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집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책도 많이 보고 뭐 소액 투자로 뭐 다가구 건물 사서 뭐 하는 거 뭐 등등등을 막 보다가 대장TV라는 채널을 보게 됐어요. 그 선생님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또 하세요.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으면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보면은 뭐 질문이라도 한두 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경매라는 게 약간 미지의 세계 같아서 그렇게 좀 오프라인에서 찐으로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학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을 끊어서 이제 거기를 주말마다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수업할 때 항상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이렇게 수업 많이 들어놓고도 절대 사람들이 경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수업만 주구장창 듣는데요. 법원 가까이에도 안 가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수업이 이제 하여튼 한 3개월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그 끝남과 동시에 일단 법원에 가야겠다. 그 몇 개월간의 수업을 통해서 유튜브를 진짜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유튜브를 봤고 이제는 그냥 실전이다 해가지고 법원에 가게 됩니다. 법원에 가니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분명히 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진짜 너무 많은데 그리고 뭐 순서가 이렇게 써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경매에 나와 있는 그날 해야 되는 것들이 순서도 뭐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가니까 막 아주머니들이 막 명함을 막 그냥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뭐 왜 주지? 보니까 대출 받는 거더라고요. 신문도 주세요. 막 신문 주시면 뭐 부동산 관련 얘기 막 써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은 오늘 물건들도 다 써 있고 그래서 그거 들고 이제 연필 들고 뭐 좀 기다리니까 뭐 이제 오픈하고 거기서 뭐 서류 받으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 줄 서서 서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쪽 가가지고 쓰라 그래요, 각자. 근데 투표하듯이 이렇게 뭐 가려져 있는 가림막 있는데 가서 쓸 수도 있고 뭐 상관없으면은 뭐 이렇게 대놓고 쓰는 거죠. 뭐 남들이 봐도 상관없다 하면. 근데 이게 어떤 물건인지 얼마를 쓸 건지가 사실은 되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가리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랑 이제 뭉뭉이는 그래도 가림막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아파트 경매가 있던 날이었는데 평소에 막 15억, 6억 하는 막 그런 아파트인데 12억도 채 안 되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아파트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쨌든 경매는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해서 둘이서 이제
전날 이제 막 금액을 고민을 했죠. 사실 금액을 전날 정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바꾸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가면은 이제 사람도 많고 막 웅성웅성하고 이러니까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게 막 너무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억을 정해서 제가 쓰는 거지만 정해서 제가 이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전날 정했으니까 그 금액을 밀고 나가는 게 맞고, 일단 이거는 우리의 첫 도전이었으니까 그냥 경험한다 생각하고 이 법원의 분위기랑 이런 걸 좀 배우자.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 사러 갔다 오자. 이제 나가서 커피 한 잔 하고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 어떤 분위기인지 뭐 이런 거 파악하고 그렇게 배움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뭐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는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금액, 이 적정한 금액이 사실은 시장의 적정한 금액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경매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이 생각과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모의 낙찰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경매 나온 거 있으면 우리끼리 막 이거 얼마에 될 것 같아, 얼마에 될 것 같아 막 괜히 써놓고 비교해보고 뭐 이런 비교 분석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연습을 했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지금의 저희 도봉구 창동에 있는 집을 낙찰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 저만 썼어요. 그러니까 최저가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안 써가지고 약간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혼자 썼는데 이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 썼어야 되는데 그 위를 써서 그래도 어쨌든 됐다는 거. 보통은 한 열 몇 번 떨어지다가 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정말 한두 번에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금액을 얼마나 썼냐에 따라 다르겠죠. 좀 후하게 쓰신 분들은 또 금방 될 확률도 있으시고, 계속 안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보수적인 금액을 쓰고 계신 거니까 언젠가 됐을 때 또 굉장히 좋은 케이스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좀 진행이 됩니다. 하여튼 뭐 법원에 일단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찐 경매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진짜 살 집을 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뭐 투자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땅은 사실 뭐 어느 정도 괜찮은 땅이면 서서히 오르니까. 근데 제가 살고 싶은 집은 단독주택이었고요. 그리고 마당에 있었으면 좋겠었고요. 그리고 집 자체는 작더라도 마당이 좀 넓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왜냐면 이제 강아지들하고 고양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는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좀 생활을 그렇게 해주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약간 내향적이고 내성적인데 오지랖이 좀 넓고 좀 스몰톡을 좋아해요. 그래서 동네 분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좀 그런 따뜻한 분위기의 동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봉구 창동 그 집을 경매 전에는 사실은 그 집 안을 못 봐요. 그냥 겉에만 보고 사는 거거든요. 아직 뭐 집 키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낙찰은 됐지만 뭐 보고 싶은데 주인분이 누군지도 뭐 연락처도 없고, 막 처음에 경매는 좀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결국에는 서류나 이런 거 통해서 막 알아내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가 살까? 여기 주인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명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앞에 이제 쌀집 아저씨가, 사장님이 이제 오시더니 여기서 뭐 하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그냥 겉에라도 보고 싶어서 와봤다. 그랬더니 안에 보고 싶어? 이러시더라고요. 대뜸 반말로. 그래서 제가 안에 보고 싶죠? 그랬더니 저기 청바지 가게 사장님한테 말하면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가? 그래서 제가 막 걸어서 가니까 오토바이 타고 따라오시면서 길을 이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청바지 가게 사장님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그날은 못 봤어요. 그날은 못 봤지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내가 느끼기에는 따뜻한 사람들 같다. 그냥 꿈에 그리던 그런 동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인테리어 대표님이 이제 현장에 계시다가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명함 주고 갔다. 근데 보니까 그 재개발 추진위원회 이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이제 명함이랑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를 좀 주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재개발 지역으로 거기가 선정이 됐대요. 거기가 뭐 재개발 지역이랑 모아타운 지역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뭐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뭐 7, 8년 뒤에는 재개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조합 만들 때 사인해라. 뭐 이제 이런 거 말씀하고 가셨다고 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만들어지려면은 과반수 이상이 아마 동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살집을 찾았기 때문에 뭐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9억이고 40년 됐나 이래요. 40년 된 집이라 그 정도 됐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다 좋은 건 아닌 게 9억은 단열이 잘 안 돼 있어요. 난방 시스템이 굉장히 올드해요. 그래서 잘 터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번 다 드러내고 다시 난방 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40년 전에는 거기 동네 분들이 그냥 여기다 집 지어야겠어 이러면은 그냥 한 명이 나타나서 벽돌 한 줄 쌓기로 집을 짓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벽이 진짜 벽돌 한 줄이에요. 보강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집을. 그래서 그런 게 신축만큼 돈이 들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은 어쨌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실평수 이런 걸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보강을 하니까 돈은 신축만큼 드는데 뭐 평수는 늘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치만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진짜 된다고 하면 또 그만큼의 보상을 받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좋은 점이고. 좀 조심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집 사기 1탄 경매로 집을 산 저의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2편에는요, 제가 인테리어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그 전에 또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언제 댓글로 좀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인테리어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